뉴질랜드 페일딩에 사는 K는 아침 7시 무렵 트럭을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달리던 그는 이웃인 스콧의 차가 공회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차를 세운 그는 스콧을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다가갔을 때 헤드라이트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K의 눈에 쓰러져 있는 스콧이 들어오자 그는 놀라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콧의 얼굴은 피로 덮여 있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몇 번 더 불러보았지만 스콧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일단 다가간 K는 차가운 몸과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확인. 111에 전화한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그의 목이 잘렸어요 라며 경찰과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스콧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었지만 당황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그가 피만 보고 흉기에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일단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K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잠시 뒤 현장으로 달려온 지인은 스콧의 매형인 이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먼저 온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던 도중에 연락받고 달려온 그 역시 처남이 살해됐다는 이야기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지만 일단 스콧의 아버지인 브라이언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해 전화했습니다. 이완은 7시 21분에 온 브라이언에게 스콧이 총에 맞아 엉망이니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다가가려는 그를 말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은 새벽 4시 43분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는 평소 출근 전 SNS를 확인한다며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4시 41분에 그의 컴퓨터가 꺼진 것이 확인됐거든요. 스콧은 목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정문 앞에서 살해됐습니다. 원래 그는 위 사진과는 반대로 문을 열어두는 편인데 이날은 문이 잠겨 있었고 차에서 내려 문을 열려다 울타리 옆에 숨어있던 범인에 의해 살해된 것입니다. 현장에는 굿사이즈의 고무장화 발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는데 농장 사람들이 사용하는 흔한 브랜드였기에 범인을 특정짓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누가 왜 그를 살해했는지 알기 위해 스콧의 과거를 조사하며 주변 인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978년 12월에 뉴질랜드 페일딩 외곽에 있는 가족 농장에서 사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난 스콧.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낙농장은 제법 큰 규모를 갖고 있었는데 가축을 돌보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도시를 동경했고 페일딩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정작 그가 동경했던 도시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 농장으로 돌아왔지만 농장의 일상적인 삶에 그리 진지한 태도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2005년에 카일이라는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이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죠. 그런 그와는 달리 누나인 애나의 남편 이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스콧의 할아버지가 경영하는 낙농장에서 일했던 그는 몇 년 뒤 여자친구였던 애나와 결혼했고 그들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5시에 인부들과 함께 목장에서 우유를 짜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지런한 모습에 장인인 브라이언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1살 차이였던 이완과 스콧은 지역 럭비팀에서 함께 뛸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스콧이 농장 지분에 욕심을 내기 전까지는 말이죠. 물론 스콧은 자기 할아버지가 일궈놓은 농장이었고 아버지가 뒤를 이었으니 본인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을 테지만 이완으로선 가업이 싫다고 도시로 떠났다 실패해서 돌아온 처남이 그동안 노력해온 자기보다 지분을 더 차지하려고 하자 기분이 나쁠 만도 했습니다. 스콧이 부지런하기라도 했다면 그냥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게을렀고 진지한 태도로 일을 하지 않았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찰을 피하고자 2008년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브라이언은 자식들과 배우자들에게 동등한 지분을 물려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스콧은 자기가 장남이니 지분이 더 많아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만약 그러고 싶으면 형제들을 설득해 지분을 양보받으라며 자기는 무조건 동등하게 줄 것이라 딱 잘라 말했죠. 이 뒤로 당연히 스콧과 이완 둘 사이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콧 주변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09년에 그는 새 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래된 분리형 주택을 팔았습니다. 헛간에 짐을 놔둔 뒤 다음날 옮기려고 했는데 이날 저녁에 헛간에 불이 났고 안에 있던 모든 짐들이 불타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에는 방화라는 생각은 못하고 운이 없던 것이라 여겼습니다. 꽤 많은 재산 피해를 본 스콧과 아내는 한동안 좌절했지만
인명피해가 없던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새 집을 짓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거의 지어질 무렵 누군가 벽에 낙서하고 유리창을 깬 뒤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제야 전에 있었던 화재가 방화라는 것을 깨달은 스콧은 불안한 마음에 아내와 아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죠. 몇 달이 지난 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다시 가족들을 농장으로 불렀지만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존재했습니다. 2010년 6월에 스콧은 이완과 함께 농업회의 참석을 위해 인버카길로 출장을 갔는데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드디어 이완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며 문제가 해결됐다고 좋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문제는 지분에 관한 것이었기에 스콧의 아내는 이완이 양보했을 것이라 생각했죠. 중간에 이상한 문제도 있었고 가족 간 사이도 좀 나빠질 뻔했지만 타협점을 찾아 모든 것은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7월 8일, 스콧이 살해된 채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날 새벽 4시 50분까지 출근하기로 했던 스콧이 5시가 되어도 오지 않자 작업을 하러 모였던 인부들은 5시 2분에 출근한 이완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5시 3분에 이완은 그에게 일어났냐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원래 가끔 지각하던 그였기에 일단 일과를 시작했죠. 일하며 틈틈이 전화했지만 끝내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콧의 경우 4시 41분에 컴퓨터를 껐던 것으로 보아 이때 집을 나왔을 것입니다. 차를 타고 집에서 50m가량 떨어진 정문까지 나왔는데 평소와는 달리 문이 잠겨있자 열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렸고 울타리 옆에 숨어있던 범인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범인이 사용한 총은 산탄총이었기에 누구의 것인지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죠. 그리고 2시간 뒤 출근하던 K에 의해 사망한 스콧이 발견됐고 그의 신고로 경찰과 이완, 브라이언 순으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했던 점은 이때까지도 처음 발견자인 K는 총이 아닌 흉기에 공격당했다고 알고 있었고 현장을 통제한 경찰은 어떠한 공격을 당했는지 따로 말한 적이 없었는데 통제 때문에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보고 브라이언을 불렀던 이완만이 그가 총에 맞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일과 스콧이 헛간에서 길렀던 강아지 3마리가 사라졌다는 것. 일단 검찰은 그와 원한 관계에 있던 모든 이들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지분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이완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그 밖에도 지역 강도 등 의심되는 60명의 명단을 만들었지만 그중 이완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선정했죠. 검찰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지분 마찰로 이완은 그에게 복수를 결심. 이른 새벽에 그가 아끼는 강아지 3마리를 죽이고 지역에 묻음. 하지만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 4시 43분에 차에서 내리도록 유도한 뒤 그를 살해. 자전거를 이용해 1.5km 떨어진 집으로 돌아옴. 증거를 감추고 작업복을 입은 뒤 집 뒤쪽 낙농장으로 출근. 5시 2분에 인부들과 이야기하며 알리바이를 만듦. 실험 결과 자전거로 좀 빠르게 달리면 4분이 걸리는 거리였기에 19분의 시간이 있다면 범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밝혀진 이완의 과거 행적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낙농장 직원이었던 칼럼 보라는 인물이 스콧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낙서를 했던 범인이 자기와 이완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거기에 그가 이웃이 소유한 땅에 들어가 사슴을 밀렵하고 이를 따지는 이웃에게 복수하고자 이웃이 키우는 소 19마리를 죽였다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자 검찰은 복수심에 불탔던 그가 스콧을 살해했다고 확신하며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 측은 검찰이 주장했던 19분이라 범행이 가능했다는 것에 반박되는 증인을 내세워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했던 매튜는 그날 4시 40분 혹은 4시 50분 무렵에 이완의 집 뒤에 있는 헛간에 도착해 대기했습니다. 검찰의 말처럼 이완이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 모습을 보았을 텐데 그는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죠. 만약 매튜가 오기 전에 이완이 온 것이라면 최대 시간으로 잡아도 7분 만에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인데 현장에서 범인이 서성거렸던 흔적으로 보아 7분은 무리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불을 지르거나 낙서 및 재물손괴를 비롯해 다른 이웃에게도 피해를 줬던 것은 맞지만 이것이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죠. 물적 증거도 없고 물리적으로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결국 이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당시 스콧의 아내인 카일이 뛰어나와 그가 내 남편을 죽였다라고 소리치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앞선 범행들로 이하는 5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형기가 끝나기 6개월 전인 2015년 11월에 석방됐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와도 이혼하고 지금은 서로 다른 가정을 꾸려 살아가고 있죠. 경찰은 여전히 60여 명의 용의자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2023년 지금까지도 범인은 체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무엇 때문에 그를 살해했던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 이러한 미제 사건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